네, 오늘장 준비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이슈와 롱앤숏 전략을 제시하는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종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정종현 전문가가 꼽은 세 가지 핵심 이슈 보시죠. 첫 번째, 22 이후의 변화. 두 번째, 중국 경기 부양의 응답. 1950선 전고점의 도전. 자, 첫 번째 20입니다. 22 이후에 일단 뭐 이슈는 그 ESM의 운명을 가르게 될 독일의 헌재 판결과 또 스페인의 구제금융 여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변화를 오늘 설명해 주실 건가요? 뭐 사실상 이번 주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독일 헌재에서의 판결, 그리고 이제 뭐 FOMC에서의 결과. 뭐 시장에서는 이미 뭐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난주 22일 정례 회의를 통해서 나타났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미국의 벤 버난키 의장도 긍정적인 평가와, 그리고 뭐 간밤에 있었던 고용 지표의 둔화로 인해서 일단 뭐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의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사실 알다시피 이제 22 후의 변화에서 가장 뭐 눈에 띄는 거는 글로벌 증시가 모두 연고점을 높여놨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올해 연고점을 거의 대부분 이제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제 임박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결국에 이제 주가가 왜 오르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서는 역시 달러 인덱스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뭐 간밤에도 0.7%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인덱스가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군을 생각해 보시면 결국엔 유동성이 증가를 해서 거기서 유입될 수 있는 업종군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조선업종군 같은 경기 민감 섹터가 좀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결국에는 이러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서는 유럽 증시 쪽에서의 국채금리의 급락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의 5년물 CDS 금리가 올해 1월달 수준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달이 왜 중요하냐면 LTRO가 시행됐을 당시죠. 당시에 이제 한 5% 이하권역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일단 정책에 대한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사실 이번에 그 ECB 정례회를 통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포함한 몇 가지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LTRO는 없었습니다만 이 담보에 대한 완화라든가 몇 가지 정책을 통해서 LTRO에 버금갈 수 있는 이 불규칙적인 그 정책이 발표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더 호재성 재료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 이제 간밤에 물론 미국의 인텔을 비롯한 전기전자, 주요 기술주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어서 조금 덜 오르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에너지 섹터라든가 이러한 그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권역의 중국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업종군들은 대다수 상승세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모두 경기 민감 섹터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 현재 네. 장세를 주가를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전에 뭐 지난주 시장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통신 서비스라든가 유틸리티 관련 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이 강했습니다만, 네네. 글로벌 증시가 모두 소재, 그리고 금융은 뭐 당연히 이제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부양책이 나왔으니까 강세를 기록해야 될 것이고, 에너지, 산업재 섹터, 경기 소비재 섹터를 비롯한 경기 민감 섹터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업종으로 보면은 뭐 정유화학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관련 섹터, 그리고 조선과 건설과 같은 유동성 관련 섹터,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연관성 있는 업종군들이 뭐 일단 향후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22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서 달러와의 동향을 봤을 때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의 국채금리 안정세입니다. 소재와 금융 같은 경기 민감주의 강세,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경기 부양의 응답. 중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오후 들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슈가 나왔죠. 응답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나라 최근에 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뭐 프로그램 때문에. 네. 근데 결국엔 이제 중국이 거기에 좀 응답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우리나라 돈 180조 가량의 뭐 지하철을 비롯한 이
지방 정부에 대한 대규모 이제 지원책 내지는 이제 개발책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주말 동안에 발표됐던 경제지표를 보아하니 상당히 좀 안 좋았죠. 특히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3년 이래 최저치 수준, 그리고 반대로 물가 수준은 여전히 2% 수준에서 안정. 뭐 추가적으로 이제 또 부양책이 발표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중국이 뭐 언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아니면 언제 주가가 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장담드리기도 좀 힘들 정도로 좀 뚱딴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난주 금요일도 장중 4% 이상의 급등세에서 오후장에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림에서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중국이 장기적인 어떤 하락 구간에서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추세적인 흐름을 좀 이어나왔던 적이 많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이제 하락 추세대에서 강력한 반등으로 인해서 네.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었고, 또 올해 4월 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이기 때문에 뭐 전일에 이제 한 3%대 강세로서 일단 여기서 이제 끝날 것이냐, 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장이 중국의 어떤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나게 되면 뭐 사실 며칠간은 조금 쉬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떤 주가의 큰 변동성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주 후반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질 개연성이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일단 제대로 된 응답을 해준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 연저점에서 헤매던 이 증시의 흐름, 여기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도, 금리 인하도 아닌 또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죠. 인프라 투자라는 경기 부양책 1조 위안 규모, 180조 원 규모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1950선 전고점 도전. 중국이 또 끌어줬기 때문에 이런 도전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사실 우리나라는 호재가 너무 많았죠. 한 네. 세네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22쪽에서 예상대로 좋은 정책이 나왔고,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켜줬고,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또 상향조정됐고, 네. 뭐 이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정책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뭐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의 주가가 응답하고, 또한 이제 거기서의 어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의 수급이 빠르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난주 시장에서는 제가 월요일과 수요일자에서 1880선 이하권역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내지는 정책에 따라서는 추가 조정보다는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950라인대 부근에 있는 전고점 수익대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기까지 지금 쌓여있는 물량 부담감이 매수 차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약간 3조 가량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의 외국인들이 사실 시각 자체가 정책에 대해서 변화돼서 한 3천억대 매수를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매수세를 좀 더 보여준다라면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단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FOMC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헌재 판결이라든가,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정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이제 해외 증시 쪽에서 어떤 뭐 좀 그 도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차익 매물을 잠깐 좀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해도 해서 그렇게 큰 위험 부담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된다라면은 사실 프로그램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의 롱앤숏 전략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주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따른 변동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1950선 돌파가 나와도 또 만기일에 나온 돌파는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뭐 먹을 게 있나? 20포인트 오르면 1950인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만기 주간에 항상 그 정통적인 주가 움직임은 만기 주간에 주초에 주가가 아주 강세를 기록하면은 사실 차익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셔서 일부 현금을 좀 챙겨 놓고, 네.
오히려 그 반대로 만기 주간 주 초반에 주가가 의외로 좀 하락을 보인다. 그렇다면은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지난주 주 후반에 이제 코스닥이 약간 좀 주춤거리고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특히나 경기민감 업종 대표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는 뭐 어떤 그 고점에 대한 그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에너지라든가 소재, 조선과 건설업종과 같은 유동성 관련 종목군들, 물론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을 것이고, 금요일 시장에서 약간 좀 추격이라도 해서 잡으셨던 분이라면은 뭐 조금 더 보유 전략을 그리고 신규로 노린다라면은 해당 업종군에 대한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차익을 고려한다라면 결국엔 정고점 내외 수익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50선 내외권역, 특히나 1950선은 국내 기관은 매도했던 지수대고 외국인은 일단 뭐 매수가 둔화되었던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좋다라면은 여전히 조금 더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롱 전략에 속하는 유동성 관련주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 좀 더 보유하시면 되고 새롭게 매수하실 분들은 타이밍과 가격대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종목으로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에서 또 경기부양책이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네. 내부적으로는 아마 내수 관련 시장에 대한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건설을 비롯한 몇몇 업종군들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유동성과 중국 시장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소재 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남석유화학인데요. 지난번 26만 원대 상승 이후 한 3주 만에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유동성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역시 기관 중심의 수급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측면에선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지난주 종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 24만 8천 원권역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27만 원, 손절매 가격은 24만 원권역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